의료기관 폐쇄 기준 의학적 근거 없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용 마스크 써라. 마스크 혼란 문통에 무능한 대표 사례. 예. 이제 뭐 이거는 예,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인드라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링크만 시키고 예, 한국에서 이렇게 전염 사례를 보니까 대중교통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뉴스를 인드라가 올리자마자 예, 이런 뉴스가 떴어요. 중국에서 논문이 발표됐는데 중국 난방버스에서 마스크 안 쓴 승객이 4.5m 떨어졌는데 감염됐다. 예, 이런 논문이 발표됐다 이거죠. 예,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예, 장기간 버스를 탄 경우에 감염될 수가 있다. 4.5m나 갔다 이거죠. 1m 거리인데 약간 이거는 수상한 논문일 가능성이 좀 커요. 인들아 보기에는. 예, 굳이 이런 사례들을 왜 이런 사례가 나왔을까 궁금하네요. 인드라는. 예, 만약에 이것이 빈번한 일이라면 지금 시진핑 정권이 마스크 쓰지 말라고 다니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게 뭔가 수상한 논문이야. 그리고 이제 퍼싱님이 버스 집단 감염 사례 사람의 뇌까지 감염시킨다. 퍼싱님 얘기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마스크 사가지고 예, 문땡이나 문땡 측근에게 돈 버게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마스크 값뭐 10장 20장 한 달치 뭐 그러면은 차라리 방독면을 사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면에서 어, 관종이 될 수 있지만 마스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좋은 방독면. 그래서 이거는 이게 보면 이게 디자인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예. 뭔가 관종일 수도 있지만 디자인으로 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한 2만 원대. 예. 제품은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건 이 사람께 따로 있고 일단 2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방독면이 다양한 게 있어요. 참고하세요. 예. 저는 제 아들이 하나 구매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구매해 볼까 했는데 아들이 하나 구매해서 예. 다음 주에 제가 병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병원 갈 때 방독면 쓰고 가려고요. 예. 마스크 없으니까 어차피 줄 서기 귀찮고 줄 서는 게 더 위험해 보여. 예. 대만처럼 딱 예약제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걸 예? 왜 줄 서게 만들어 일부러. 무슨 또 마스크 쓰니까 이런 이미지가 또 떠올랐어요. 인드라가. 그래서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마스크 예? 이렇다. 마스크 대란으로 문땡 폭망. 예. 인드라 볼 때 30대에게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봐요. 30대. 예. 이제 인드라가 보기에는 40대, 30대 말 40대 중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제가 대학생이 자제가 어, 중이병 환자에서 대학생까지 있는 집 그러니까 30대 말 어, 30대 말 40대 초 그냥 30대 말 그래서 넉넉하게 40대 말에서 40대 후반 이 정도. 그다음에 맘카페 이 정도 그 호남 뭐 이렇게 해서 인드라는 한 7% 정도로 지지율을 보고 있다. 예. 호남이 한 호남이라고 다 문땡 지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호남이 한 3, 4% 나머지 3%가 이러한 연령대로 3, 40대 그다음에 맘카페 그다음에 일부 그 화이트 칼라 예. 반쪽 민원연 반쪽 정교조 예. 반쪽 참여연대 예. 반쪽 민주노총 이런 세력들을 합해서 한 7% 정도라고 봅니다. 뭐 그러나 이제 그 반쪽 민주당은
한 15%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5%. 예, 15%. 예. 그러니까 문땡 아마 다음 이번 총선에서 예, 문땡 간판 내걸고 있는 간큰 국회의원이 얼마나 될까 한번 지켜보세요. 예. 청와대에서 청와대 비서관 그 이력을 만약 쓰더라도 아마 인드라 생각에 조그맣게 쓸 것 같아. 예. 다른 거더 오히려 다른 이력을 더 크게 하고 예. 물론 어, 확실한 그 반쪽 미당 우세 지역에서는 예? 문땡 이력을 크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있는 지역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 청와대 비서관 이력을 조그만 글씨로 쓸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본 순간 어, 반쪽 미당 지지자들이 예? 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기권할 수가 있어요. 예. 지난 새누리당 때도 예,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기권했어요. 예. 열받는다고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저 예? 민주당 찍고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그냥 기권하고 말아요. 예. 그런 사태가 상당히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드라가 시사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교토와 베이징 인구 변화에 주목하라. 역사적으로 15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상위 20개 도시 여기서 이제 여긴가? 네, 여기죠. 여기가 흥미로운 게 1550년 경이죠. 1550년 경. 네. 1550년 경에는 조선의 서울이 훨씬 인구가 많았어요. 약 12만 명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긴 또 16만 명까지 기록이 됐네요. 꼴찌로 16만 명. 그리고 근데 이때는 일본의 도시들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인구가 폭발하냐면 1550년경부터 폭발하기 시작해요. 일본에서 인구가. 그러면서 무섭게 올라가면서 언제까지냐면 1700년대까지 쭉 도쿄 예를 들면 도쿄가 쭉쭉쭉 올라오고 오사카도 같이 올라오고 교토도 올라가요. 쭉 올라가가지고 1위까지 차지하는 게 1706년이에요. 그럼 1706년에 뭐가 있죠? 소빙하기가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가 이 1706년이에요. 1706년. 이 시기가 굉장히 추웠어요. 한국에서 막 사람 잡아먹고 인육 잡아먹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추웠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도쿄나 오사카나 이때 교토는 절정의 시기였다 이거죠. 이거를 마치 뭐 이걸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자본주의의 발달을 토대를 갖추고 있다라고 어거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탄불이나 베이징 보세요. 런던보다 더 많잖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드라 늘 강조하죠. 여기 인디아 보세요. 인구 많잖아. 이란도 있고 인디오도 있고 인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드라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장 경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절로 막 서로 조개 껍데기로 막 하다가 원시인들이 만든 게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메르인들이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시장 경제는 전 세계 고대인이나 중세인들이 금이나 은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수메르인 때문이에요. 세계 최초의 시장, 세계 최초의 상인, 세계 최초의 계급, 세계 최초의 이자, 세계 최초의 시장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수메르입니다. 수메르인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 시장 경제가 형성된 겁니다. 이 수메르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 저 파푸아 뉴기니처럼
시장 경제 체제가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고. 수메르인의 입김이 들어간 대가 예,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시장 경제 체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예,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수메르인의 입김이 닿지 않으면 거기는 예, 시장이고 화폐가 없어요. 말하자면 상인도 없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자본주의도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예, 저기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일본도 그걸로 맨날 뭐 어, 일본이 저절로 자본주의가 됐다. 그러니까 헛소리하죠. 아니에요. 한국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예?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30년대 국유원에게 일본이 왕따 당하면서 일본이 천황을 앞세워가지고 일왕을 앞세워서 우리는 스스로 컸다. 이렇게 해서 자주경제론을 발표하는데 이게 바로 반쪽 흥룡의 사상을 기초로 한 예, 경제 사상이 자주경제론이다. 이걸 그대로 베껴온 게 누구다? 예, 반쪽 주사파. 예, 반쪽 주사파고 그거의 경제가 그러한 경제 사상이 자주경제론이다. 이 자주경제론은 알고 보면 대동아 공유권 같은 사대주의, 신민주의, 친일사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자주로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얘기되냐면 누리랩이라는 데가 있대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주 오늘 설명을 잘하던데 누리랩이라는 데가 있대요. 이게 이제 뭐 그쪽 일본의 그쪽 뭐그 애니메이션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이제 좋아하는 애들인데 이상하게 애들이 문바들이 많다 이거죠. 대깨문이 성향이 뭐냐면 일본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캐릭터 중에 하나가 약간 반한적인 모습을 치면 걔만 그렇게 깐다 이거죠. 일본 문화를 좋아하면서 이런 어떤 이상한 캐릭터 다시 말해 이름만 바꾼 거야. 예. 그런 게 대체 소설 아니에요. 19세기에 있었던 그런 일본의 근대사를 그대로 한국 조선에서 일어났으면 어떨까 하고 맨날 하는 게 맨날 나오는 대체 소설입니다. 환생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내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주입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론이라는 건 이건 완전한 허구예요.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럼 근대화 신민지론 혹은 신민지 근대론이 맞는가? 그건 또 절반의 진실만 가지고 있다. 절반의 진실. 인드라 입장에서는 둘 다 비판적이다. 자주경제론은 파시즘론, 좌파시즘 경제론이다. 그리고 신민지 근대화론이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받긴 하지만 인드라의 구입원론 관점에서는 비판적이다. 절반만 진실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둘 다 비판하는 입장이죠. 자본주의는 구기본이 만든 겁니다. 시장 경제는 수메르인이 만들었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의 또 사례가 뭐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1706년부터 1위였던 인구가 도쿄 인구가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교토 이 세 주요 도시가 모두가 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1706년을 기점으로 계속 1550년부터 나중에 도표를 보세요. 1550년대부터 1706년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였어요.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인구가 살기가 괜찮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뭔가 기후가 쾌적했다거나 한국이 막 그냥 굉장히 추웠다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 동안에는 아주 더웠는데 푹 찌는 아주 추웠는데 아니 아주 더웠는데 상대적으로 온화한 날씨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랬다가 이
17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정체되기 시작하더니 점점 줄어들어요. 말이 돼요? 네. 이게 계속 만약에 이 인구가 계속 런던의 인구처럼 증가가 됐다면 일본은 저절로 자본주의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런 토대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17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 증가 추세가 꺾여요. 이건 뭘 말하냐? 기후 때문이다. 1850년까지 보통 소빙항이가 끝난 시점을 1850년대에 두거든요. 근데 이미 숙종 시절, 우리 한국으로 치면 숙종 시절, 영조 초기, 요때가 아주 그냥 굉장히 험난한 시기였어요. 조선에는. 그때를 보면서 점점 조선에서도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죠. 반면에 일본은 후덥지근해지면서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줄어듭니다. 개화할 때까지, 근대화할 때까지. 그래서 근대화한 다음에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거지.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은 저절로 자본주의가 된 게 아니다. 순전히 국유본이 인디라가 강조했듯이 베어링 가문이 프리메이슨이 일본을 강제 개방시켰다. 이렇게 인디라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건 전 세계에서 인디라만이 얘기하는 얘기죠.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누리앱, 클리앙, 보배드림, 엠파기 순서대로 문땡들 사이트. 그렇죠. 보배드림은 호남 쪽 애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느끼는 보배는 호남 쪽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주 이민자 그룹인데 한국이 최초로 호주의 이민자 그룹에서 유의미한 기록을 할 때가 2006년. 이때 진짜 이민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쪽 노무현 정권 후반부였잖아요. 반쪽 노무현 정권 때 진짜 이민 간 사람들 많았어요. 저는 그때 물론 이민 갈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이때 2006년 이후로부터 호주 이민자 수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있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역이민이 많았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대한민국이 살기가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역이민으로 왔어요. 캐나다나. 근데 다시 문땡 정권 들어서면서 반쪽 문땡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디라 같은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었는데 정말 이민 가고 싶다. 심각하게 얘기할 정도였다 이거죠. 정말 이민 가고 싶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기울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쪽 노무현 정권 때도 인디라는 이민 갈 생각을 안 했었는데 문땡이 집권하고 나서 하자마자 3개월 동안 허니문 기간 있을 때는 문땡 보고 잘해봐라. 이렇게 딱 3개월 한 거 지나고 보니까 얘는 안 된다. 이건 더 심한 애다. 반쪽 노면보다 더 심각한 애다. 중증 환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생 국가별로 미국에서 가장 큰 이민자 그룹. 흥미로웠던 것이 한국의 이민자가 유의미한 숫자로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데이비드 록펠러 황제께서 9번 황제가 되는 그런 1973년부터 한국이 딱 여기 딱 차지해요. 처음 나타나 한국이. 그래가지고 오늘날 뭐 7인가 뭔가 거기까지 올라와요. 참고하세요. 하여튼가 한국의 이민자 국가에서 출신 국가별로 유의미하는 시기가 이게 1973년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민자 국가가 7위 정도 됐으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 정도 국가가 되면요. 한국계 미국인이 중에서 주지사 한 명 나올 수도 있고 장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근데 한국인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뭔가 조직에 이렇게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맨날 머리는 좋은데 꼼수만 쓰니까 한국인들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 좀 이런 면에서 어, 한국인들이 조금 더 미국계 한국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미국 문화에 좀 더 동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쿠바가 인구가 급증하죠. 이민자가. 그거는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이 인간도살자 체게바라, 쿠바 쿠데타로 집권했죠. 이전에 정권이 굉장히 개혁 정부였다면, 예를 들면 파시즘 인간 도살자 정권이지 않습니까? 파쇼 정권이었기 때문에 쿠바 시민들이 많이 난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국유본 차원에서 필요해가지고 쿠바를 공산화시킨 거기 때문에 쿠데타를 통해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인들이 의외로 미국 정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약합니다. 미국인들의 일부가 진짜로 쿠바인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나이강도 같은 체게바라나 그 카스트로 같은 파시스트에게 나라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참고하시고 하여튼간에 나라들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뭐 그밖에 뭐 여기서 뭐 이민자 맨 처음에는 독일계나 이태리계 그리고 동유럽 유대인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엠팍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계속 진행되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CPEC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구경 황제파 중국에서 왔다. CPEC 연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중국에서 왔다. 그리고 펜스 지금 실세죠. 실세입니다. 펜스 부통령 민주당 바닥에는 중도라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는 데서 박수는 좀 미약하게 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펜스의 이견은 인드라하고 상당 부분 일치되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인드라가 얘기하잖아. 여기서 중도라고 얘기하는 건 중도 좌파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펜스는 중도 우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소리가 낮은 거야. 펜스는 중도 우파고 근데 중도 좌파가 말하자면 오바마나 클린턴, 조 바이든, 블룸버그인데 지금 지지세가 굉장히 밑바닥이다 이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도 좌파가 굉장히 사라졌어. 중도 좌파라는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없게 지금 점점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좌파라는 건 허구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중도 좌파라는 사상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모택동주의, 시진핑주의 이런 게 다 파시즘이에요. 좌파시즘 종교거든요. 이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뭔가 중도 좌파 사상이 나오려면 버트란트 러셀이나 이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거든. 버트란트 러셀이나 리버럴 좌파 예. 개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중도좌파가 정치 경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문화적으로야 이제 젊은 애들 대상으로 해서 나는 게이요, 나는 뭐
뭐 호모섹슈얼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포장할 수는 있어요. 예. 허나 그게 대다수 나라에서 그 중도 좌파란 애들의 실상은 다 그냥 강남 좌파야. 예. 그러니까 그게 이미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 중도 좌파라는 예, 그 행세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연봉 1억씩 받으면서 좌파연 하면 누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낮은 것들이 현재 상당한 문제다. 한국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저쪽 미국은 본바닥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게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한국은 바닥이다 이제 없어요. 예. 그냥 그마저도 전부 좌파시즘 사상, 예. 문파, 대깨문, 반쪽 주사파, 뭐, 그리고 시진핑 파시즘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 여지가 없어. 예. 오늘날 중도좌파는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예. 파산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도좌파는 파산했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개인적으로 이 중도좌파라는 사람들이 예. 이 미래통합당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정치를 하려면. 대표적인 예가 주대환이라고 민주노동당 만든 사람인데 예. 영노동당 같은 거 꿈꿨던 사람이에요. 맨 처음 민주노동당 만들 때 주대환이. 그러니까 주대환이 이쪽으로 바른미래당에서 어쩌고 가다가 지금 손 놓고 있잖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지금 그 정말로 그 인드라가 생각하기에 이 총선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현재 갈 길은 한 번은 이쪽 국유본이 생각이 있겠죠. 국유본이 알아서 이제 총선을 준비하겠지만 인드라 바램으로는 한 번은 크게 지난 지방자치제 선거의 정반대 양상이 예, 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그 반쪽 미당이 싹쓸이를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 반대 현상이 있어야 공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유본의 현명한 어떤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 진인사 대천명이죠. 민심이 국유본이고 국유본이 민심이다. 그래서 각자 있는 처지의 자리에서 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운영자가 바뀌면서 그렇게 됐군요. 운영자가 중요한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회사가 원래 이름이 있다가 그게 싹 바뀌고 그 반쪽 나무 위키 그것도 뭔가 중간에서 운영자가 바뀐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위키가 계속 이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예. 중간에서 그 바뀐 시점이 언제냐 이거 바뀐 시점이 대체로 보면 2015년 이후거나 눈땡 이후거나 그래요. 운영자가 바뀐다. 맘카페도 마찬가지잖아요. 맘카페도 먼저 운영진을 장악하잖아요. 예. 그런 면들을 고려해야겠다. 그리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도 예. 매니지먼트를 장악해버리면 연예인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연예인을 까는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중국 하다 미국 탓하다. 예. 차이나 언센서드 이게 이제 어, 에픽 예. 그거죠? 뭐죠? 그거? 에포크 타임즈 그쪽 계열이죠. 예. 그래서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죠. 이게 반미 파시즘 음모론, 예. 좌익 파시즘 음모론, 예. 당연히 반미죠. 예. 당연히 반미로 모든 책임은 미국이 중국을 뭘 했다 이런 건데 인드라 볼 때는 이거는 시진핑의 자작극. 물론
국유본에서 그럼 어느 정도 판을 깔아준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시진핑이 결심을 안 했다면 결코 우함에서 이런 사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거다. 예. 현재로서는 인드라는 우한 폐렴이 과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라는 점에서 그렇고 그 추후에 태자당, 공청당, 상하이방이 대처 방식들이 또 저마다 상이한 점 이런 것들 그리고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종합했을 때 여태까지 결론을 못 냈는데 상하이방의 공격인가 국영 귀족파죠. 홍콩 자유화 운동처럼 국영 귀족파가 공격한 것인가? 아니다. 이거는 시진핑의 독단일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이 그 종신제를 열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종신제를 선언하면서 2019년인가 18년에 선언하면서 시진핑이 독자화됐어. 그 전까지는 시진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주석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국유본이죠. 국유본이 시진핑을 임명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히틀러가 된 거야. 히틀러를 임명한 게 누구죠? 국유본이 임명했어요. 히틀러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시진핑하고 히틀러가 비슷한데 히틀러를 임명한 것도 국유본이에요. 근데 국유본이 히틀러를 임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히틀러가 지멋대로 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때가 언제죠? 그때부터 히틀러가 독일 지도부에서 신임을 잃었어.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초기에 히틀러는 자신이 얘기한 것마다 다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히틀러 말이 다 안 맞기 시작해요. 지금 인드라가 봤을 때 딱 변곡점이다. 시진핑이 여태까지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국유원이 뒷받침도 해주고 그래서 됐는데 시진핑이 종신제를 열어놨잖아. 이때부터 국유본이 언론이 바뀌었어요. 국유본 황제파든 국유본 귀족파든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꿨어요. 확실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반중 언론, 반중 분위기가 전 세계로 퍼졌던 거는 에포크 타임즈 정도였고, 에포크 타임즈 정도가 반중을 얘기해도 그렇게 뭔가 분위기가 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반중 분위기가 언제부터냐? 2018년인가 얘가 하여튼 간에 그 종신제 연임 그걸 제안을 폐지한 이후부터 여론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가 그다음부터 지 좆대로 된 거예요. 시진핑이. 그래서 앞날은 굉장히 시진핑 앞날은 험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중국 공산당원이 있다면 역사에서 반드시 모택동과 시진핑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중국 공산당원이 잘 알아야 돼요. 당장에는 시진핑이 세 보이지만 두 사람은 아주 처절할 만큼 시진핑과 모택동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의 한수 우한 폐렴 빌미로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 CCTV도 불어 수상하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전선거인들아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 만약 굳이 이럴 거면 프랑스식으로 가라 이거예요. 차라리 프랑스식으로 투명 투표함, 투명 투표함 만들든가 그 우편으로 해가지고 CCTV도 불어한다. 이거는 도저히 좀 사전 투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사전 투표를
어떻게 이렇게 할 거면은 사전투표 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예, 이 문제. 이거 없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해놓고 철회해 반쪽 민주당 선관위 장학시도 즉각 중단해. 뭔 일이 있습니까? 선관위가. 예. 그러니까 총체적 부정선거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신의 한수 이해찬 비리 의혹 터졌다. 대표 측은 막대한 여론조사비 수령. 예. 어, 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건 뭐 나중에 뭐 요즘 신의 한수가 그래도 뭔가 팩트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하니까 그런 거 일단 그렇게 팩트에 무게를 두지만 어쨌든 이것은 인들아 잘 모르니까 유보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게 그 과거에 그 노회충 이 그런 게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이렇게 뭐 거기 무슨 당 홍보비 인들아가 그 잠시 그쪽 정당 원이었잖아. 그래서 무슨 홍보비, 여론조사비 뭐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회사 추적하면 예? 당 간부와 연결이 많이 돼 있어. 예. 그때 인디라가 노회충에게 좀 실망을 했죠. 옛날 일이죠. 예. 그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인디라 생각은 이래요. 해찬이가 이 정도면은 참 반쪽민주당 정서에서 보면 굉장히 청렴한 거 아닙니까? 예. 인디라 생각은 그래. 조국이나 문땡 같은 애들을 보면 김의겸이나 손혜원 이런 경우를 보다 보면 이해찬이 상대적으로 설사 이게 100번 양보해서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예, 해찬이는 그래도 청렴하게 산 편이구나. 그쪽 기준으로 저쪽 기준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담입니다. 나경원 후보 문체부 고발 선거 공작 야욕의 눈먼 문체부 MBC 뭐 당연하겠죠. 나경원 판사 대 판사로 뭔가 한번 꺾어보겠다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용인시장 10%대 문재인 지지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중앙시장이잖아 재래시장이잖아요. 용인이나 아산이나 거지 같다. 10%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전체 국민의 지지율이라고는 수 없죠. 뭐 이제 사무직이면 좀 높고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대체적으로 저 길거리 조사하면요 한 20%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20% 정도가 나오는 게 문땡 지지율이 한 20% 정도 나오는 게 정상 수치라고 보고 저렇게 낮은 거는 지금 조사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주의 패러럼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조사하면 저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근데 이제 만약 사회주의 패러럼이 없는 상태라면 한 20%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문땡 지지율이 7%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여론조사 기법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당 지지율은 반쪽 지지율 현재 인드라는 계속 강조하듯이 문땡 지지율은 7%인데 7 반쪽 민주당은 15% 정도로 인다라는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저 미래통합당은 한 23%이 정도로 격차가 좀 벌어졌다. 오차 범위를 지금 벗어났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 반쪽 민주당의 지지도가 호남하고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호남하고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특히 수도권에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에서는 의외로 팽팽하다 이거죠.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 근데 약간 오차 범위를 넘어선
분위기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드라가 생각하기는 어떤 그거는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방향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현재 전망은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반쪽 민주당이든 어디든 일단 과반은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는 걸로 지금 다들 모두가 여론조사하는 사람들 구성원들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고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얼마만큼 격차가 나느냐는 수도권에서 결판이 난다. 수도권에서 서울은 이미 넘어왔다고 얘기했죠. 문제는 경기도 서남부다. 분당서부터 용인 이쪽 라인 표창원이 당선됐던데 그 다음에 이쪽 일산서부터 파주 그 다음에 김포 부천 안산 이쪽 라인들 그러니까 수도권의 이쪽에 이 위성도시 쪽하고 광명 그다음에 서남부 이쪽은 다 지금 보통 반쪽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반쪽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는데 이번 사회주의 포럼의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 결과 사회주의 포럼이 몽땅 다 문땡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땡이 뭐 이렇게 자꾸 신천지 탓하고 누구 탓하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방역은 우리가 잘한다. 방역은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때나 문땡 때나 그건 독자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판단이 잘 안 선다. 일단은 6대 4 정도로 4대 6 정도로 사회주의 포럼이 문땡 정권에게 불리한 것만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6대 4 정도를 문땡 정권에서는 5.5대 4.5 정도로 완전히 5대 5는 못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5.5대 4.5 정도로 어떤 사회주의 포럼 영향력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지금 현재 6대 4 정도를 7대 3 정도로 판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엠팍 주소가 동아일보 건물인가 그래요?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 하노이 회담 좀 뽐뿌가 자기에서 전개가 분리된 거네요. 그 전까지 뽐뿌 자기는 못 받을 천지였는데 하노이쯤에서 분리된. 인드라 얘기 늘 하는 거 그런 거예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기존에 문땡을 지지했던 그 탈북자 모임도 예를 들면 강명도나 뭐 강철환 뭐 이런 사람들 주성아 그 주성아가 동아일보 기자 탈북 기자 아닙니까? 김일성 대학 반쪽 일성 대학 출신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다 내놓고 문땡을 지지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왔는데 돌아섰어. 그리고 그 김영삼 아들 걔도 돌아섰잖아. 탈당하고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인해서 그때 상당수가 그때부터 참여연대다 반쪽 참여연대다 반쪽 정교조다 있던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노이회담이 결렬되지 않았다면 그런 흐름들이 주춤했을 거라는 거죠. 하노이회담 결렬이 그만큼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드원님, 캐나다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중국 연구자들이 바이러스 빼돌려서 우한에서 연구하다 관리소로 누출된다는 썰이 있고, 근데 그 썰에 대해서는 팩트 확인이 필요해요. 그 부분에서는
이쪽 물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아, 지금 설명하죠. 아, 뭐냐면 빌더님 지금 안 그래도 그 박상호 TV에서 인드라가 궁금하다 하니까 박상호 TV도 인드라 그 방송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상호 TV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뭐냐면 소스는 어디서 구하죠? 이런 훌륭한 영상들은 그랬더니 누가 물어봤나 봐 인드라 대신해서 그랬더니 자신은 그 구원 뭐 있잖아요. 중국의 재벌인데 망명해가지고 좀 미국에서 방송하고 우한 사회주의 페럼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 중국 재벌 있잖아요. 예, 미국으로 망명한 그 사람 영상을 주로 한대요. 인드라가 그래서 그 중국 그 재벌 망명한 사람은 구변 귀족파, 예? 상하이파다, 상하이방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상우 라인은 인드라 볼 때도 구변 귀족파 라인이에요. 이 사람은 박상우가 구변 귀족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박상우가 그 정도로 큰 인물은 아니고 예, 예, 구변 귀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상당한 권한이 있어요. 예. 몽골 박사도 구변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구변 인물 아니에요. 예. 에포크 타임즈의 뭐 편집장 정도야 구변 인물일 수 있지. 예. 근데 몽골 박사 정도의 레벨이나 우리 박사학 레벨이나 이런 사람은 구변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구변 귀족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예. 한국에서도 서울시장, 서울시장, 대통령, 한국은행장, 예. 이 정도 돼야 돼. 예.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구변 귀족이 될 수 없어요. 국회의원도 아무나 구변 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검찰총장도 구변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구변 인물의 그 레벨이 높단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 구변 인물을.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는 이 몽골 박사는 에포크 타임즈하고 연결됐다고 그래가지고 그쪽 계열이기보다는 이 시팩에서 이 라인을 보니까 몽골 박사 라인은 대체로 저쪽 그 고든창 라인 그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등창 라인하고 지금 다 같은 구경 귀족파인데 과거에는 달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몽골 박사가 그 문재인을 지지했다고 얘기하잖아. 이런 걸 보면 또 바뀐 것 같아. 몽골 박사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자기 상전이 구요 황제파 쪽이 아니었나. 몽골 문땡은 구요 황제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 추정은 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말단이다. 말단 정도로 저는 봐요. 말단. 박상우도 그렇든 좋은 어떤 그래서 인더라도 박상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두 군데서 나오는 어떤 비디오 중에 반중 그런 것 중에 팩트 여부가 확인이 안 된 동영상도 꽤 돼요. 그런 면에서 그 캐나다 바이러스 연구에서 중국 연구자들이 바이러스 빼돌려서 뭐 우한에서 연구하다 관리소로 누출했다. 이건 아직 팩트가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 동영상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데 인드라도 소개했죠. 근데 그게 반론도 있어요. 반론도 있습니다. 그 같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게 아니란 얘기죠. 사스나 메르스나 이번에 나온 사이즈 페럼이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음모론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드라가 비판하잖아. 조지 소로스 언급하는 거, 일루미나티 카드 언급하는 그런 사회주의 페럼 음모론에 대해서는 이거는 근거가 없다. 인드라가 얘기하잖아요. 근거 없어요. 어쨌든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좌파시즘 음모론이 있고 우파시즘 음모론이 있는데 좌파시즘 음모론은 이나 우파시즘 음모론 모두가 구원이 만든 떡밥이다.
거기에 자칫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요한 음모론 같은 경우는 팩트 확인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은 구변 인물이에요. 잠시 구변이 손났지만 구변 인물입니다. 서울시장 했잖아. 경기도 시장을 한다고 해서 경기도는 안 되고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대장은 중에는 서울시장. 그거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도쿄시장, 런던시장, 뉴욕시장 이런 거는 인정을 국교 인물들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부산시장이나 광주시장 뭐 이런 거는 국요 인물이 아니고 레벨이 달라요. 서울시 정도면은 한 국가의 작은 도시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도시는 구현 인물을 임명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구변 놓은 관점에서 본다면, 스팅님 고원구이, 안산 단원을 조국 변호사 공천시킨 거 보면 참 너무한 놈들, 안산 시민들 얕보네요. 라고 이렇게 가꾸토님하고 스팅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간을 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 여기는 그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뭔가 있겠죠. 어떤 간에 이쪽에 안산시 쪽은 또 특히 지켜봐야 됩니다. 안산 그런 테스트하는 핵심이에요. 세월호 카드가 더 커 보이는가 아니면 사회주의 페nom이 더 커지는가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반쪽미당이 앞서는 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기에 그 조국을 내세운 거죠. 조국 대리인이 내세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전물에 그 청와대 관련을 더 부각시킬 거예요. 조국이나 저런 데는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들아는 거기 여론조사 잘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반쪽민당이 우세할 걸로 봐요. 안산 쪽은. 이 사회주의 페럼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죠. 현재까지는 반쪽민당이 오차범위 조금 바깥에서 우세할 걸로 보는데 근데 이들에게 이번 주가 지나가면 그 안산도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오차범위 내에서도 미세하게 반쪽민당이 우세한 쪽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저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별 이거 외에 더 사회주의 패러미 더 확대된다든가 하는 이건 무슨 또 다른 어떤 대형 사건이 이벤트가 터진다면 몰라도 현재 그대로 만약에 내일 당장 선거한다. 그런다면 미세하게 반쪽민당이 이기고 있다. 자꾸 저는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퍼가 있나요? 계속 버퍼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해 주세요. 없으면은 끊었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네. 어, 네, 질문 주세요. 네. 그래서 인드라가 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추세가 꺾인 듯이 보이지만 이게 지금 구로에서 나타난 사건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문지양 덕분에 그 다음에 또 골룸바 박원순의 또 경자년 애군의 해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내일 이게 집단 감염 된 다음에
딱 그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예. 하루 이틀. 예.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방역 대책이 내일하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 3일 동안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봐야 됩니다. 예, 이런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직장 감염이. 그래서 이 발생한 당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그게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거든요. 요거를 딱 현재 순에서 막아내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청당이 몰락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는 시진핑 파시오 정권이 권력을 강화하는 모양새고,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들을 볼 때 인드라가 때까지는 상하이방이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태자당의 자작극인지 유보해 왔는데, 이번 시진핑이 우한을 방문하면서 인도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자작극이다. 시진핑이 권력 강화를 위한 자작극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패럽이 조금 더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는 4월 달에 접어들면 피바람이 불 것이다. 사회주의 파시오 정권 내부에서 공천당을 많이 쳐낼 걸로 보이고, 상하이방은 납작 엎드리겠죠. 어디까지 갈지 시진핑 파시오 정권,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시진핑 파시오 정권이 한국 4.15 총선에도 상당 부분 영향력 행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유본 황제파와 구현 귀족파 할 것 없이 전 세계 구현 황제파 귀족파가 합심해서 이런 시진핑 파시오 세력의 한국 선거 개입, 총선 개입을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인드라는 국유본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책이 있겠죠? 없는 건 아니겠죠? 없으면 큰일 납니다. 국원 차원에서 시진핑 파시오 정권의 4.15 총선 개입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대응해 주실로 믿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는 어제도 방송했고 그랬지만 오늘은 반등 국면에 좋고, 근데 반등이 생각보다 미약했잖아요. 그래서 뭐 3연속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이 있는 화요일이잖아 오늘. 수목 이틀 남았네요. 내일 모레 이틀. 그래서 선수급이라면 배팅해 볼 때지만 선수가 아니라면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이 될 수 있다. 괜히 그 단타 한번 조금 먹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냥 몇 년간 자금 묶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각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평정심과 행복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늘 행복한 마음 가지시고요. 평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익명으로 후원 주신 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아세.